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을 다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낙에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주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어느 정도의 동조하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관건입니다. 박스피 상단 쪽으로 향해서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을 상이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 상담들은 오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아래 나오고 있죠.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열리는 가운데 라이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들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요일 날 제가 미리 말씀드린 218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80에서 100포인트 올라온 마디 지수가 100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서 방향이 나온다 그래서 강력 매수로 일부 종목이나 지수 강력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번 주 말에 2250 안착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흐름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 주실 이야기도 혹시나 있습니까? 네,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몇 시점부터 변동성은 좀 나오지만 외국인의 기관의 물량이 크게 많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데 조금 들어와도 크게 올라가고 조금 빠져도 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은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주체가 조금 이제 약간 공격 상태의 시장에 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 섹터는 올라가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는 나오고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정상을 찾으면서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4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끝이 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이미 있고 앞으로 또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아마 종목과 흐름을 차별될 것인데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잘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바닥론에 있는 섹터 이제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이제 전략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8번님의 세종공업부터 갑니다. 4,72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이제 현대차 실적 개선 여부와 이제 맞물리면서 확 떴다가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되면서 또 다시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제일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부품 공급과 관련돼서 공장이 멈추는 사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또 확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사태가 좀 안정되면서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근을 완승차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이 스탑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타격이 좀 크게 데미지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품 쪽으로 같이 노리는 것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세종공업은 사실 실적이 좀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히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일정한 쉐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이번에 이제 지지했던 4,220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크게 벗어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봤을 때 이제 오늘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품업체들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1차가 저항선이 4,87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바로 한 방에 이제 다 달아버렸죠. 그래서 4,870원을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 목표 가격은 5,270원까지인데 목표 가격 5,270원까지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4,220원, 목표 가격은 5,27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공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갈게요. 1219번님께서는 지코 매수가 480원에 이거 비중이 80% 굉장히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코가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 만드는 회사인데 워터 펌프하고 이제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 뭐 대충 아는 그 자동차 그건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주주가 변경될지 안 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금 조달에 관련돼서 400억 시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없어지고 부품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알루미늄 샤시나 이런 쪽에서 경량화 쪽에 들어간다든지 엔진 냉동 공조장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전기차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면은 그 지저분한 우리가 말하는 엔진 오일도 안 갈고요. 엔진 오일 되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가. 그리고 마우라 머플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단순화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뭐 노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뭐 오늘 뭐 삼성 SDI하고 이런 게 급등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가전제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 지코가 지금 480원에 80%를 매수하셨는데 아까 그 법적 소송하고 대주주 변경 400억 시비 이런 어떤 턴 어라운드를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은 뭐 많이 들어가셨으면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850원, 900원에서 지금 313원 찍고서 오늘 342원에 있는데 이 5일선하고 21선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대치는 거기서 주가가 멈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자동차 부품의 한계성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그런 걸 보시고 일단 나름대로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네 가지 사건, 법적 소송, 그 대주주 변경, 400억 시비. 중소기업은 오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나 여기에 꼭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저기 주주총회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0633번님 6,49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작년 12월 달 이후에 IT 섹터가 주도 섹터 들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반도체고요.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시스템, 파운드리 할 것 없이 다 같이 너무 많이 크게 올랐고 소재 관련된 쪽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 조금 조정받을 때 아마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시장에 이렇게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이 나왔을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다 물려있죠. 이제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지금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관련된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아래에서 올라왔던 부분 12월 달부터 상승했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들어왔던 펀드들은 지금 정도 나갈만 하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익이 하기 좋은 섹터, 이익이 많이 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반도체 소재 섹터 쪽으로 기관도 일부 차익 실현이 들어왔고 특히 이제 외국인 쪽으로도 차익 실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는데 만약에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라면 큰 폭으로 내려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가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간 조정은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버티면은 결국 이제 다시 순환매에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번에 저점 잡았던 5,720원 아마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다만 위쪽에 6,960원 여기를 놓고 아마 기간 조정을 조금 갈 겁니다. 지금은 이샤전지 쪽으로 워낙 강하게 가고 있고 이샤전지 이후에 오늘 지금 보면은 PCB하고 특히 이제 MLCC 쪽으로 주가들이 큰 폭 뛰거든요. 그러면 이샤전지 이후에 지금은 PCB, MLCC 쪽으로 주도 섹터 들어왔다고 보면 아마 이 다음번이 반도체에 다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72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6,960원 박스권 상단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돌파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3583번님 35,100원의 비중 10% 많이 올랐죠 최근에. 저기 3583님은 작년에 무상증자 100% 했거든요. 예. 그 전에 사셔가지고 나머지를 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이게 이 데코 필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필름이 특수 필름인데 제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는데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데코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런 열을 약간 식히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뭐 제가 그런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뭘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올해 전망은 괜찮습니다. 흑자도 나고 실적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들고 계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9년도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2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갤럭시 그 스마트폰 신제품 나오면은 다시 갤럭시 폴더폰으로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는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됐다고 보거든요. 뭐 10% 적정하고요. 지금 보유하시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35,000원에서 35,100원인데 35,100원에 42,000원, 44,000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29,000원대 추가로 뭐 10% 중에서 5% 매수하셔가지고 15%로 그렇게 들고 가시면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이네요. 3387번님께서 영진약품 5,900원에 비중 20%.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소에 먹는 그 영양제 할 때 영진약품이죠. 브론산방문. 브론산방문 유명하죠. 드링크제. 사실 영진약품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제 카톡방에 보면서 좀 말씀드릴 때 제가 너무 이제 IT 쪽에 집중돼서 얘기해서 혹시 그쪽만 좋아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경계심을 높이면서 바이오 쪽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좀 표현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IT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 제가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첫 애널리스트 할 때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파트가 이 제약 바이오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걸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제 2020년도 주도 섹터를 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했을 때, 바이오 제약 쪽은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CEO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자 이렇게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가장 기대가 되는 제약회사를 내년 2020년도 가장 기대되는 회사를 좀 꼽아달라. 그게 이제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1번, 2번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공통된 종목이 바로 이 대웅제약하고 영진약품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지없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그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펀더멘탈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결국 이제 살리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5,3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여기를 아마 이제 좀 지킬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위쪽에 12월 달부터 좀 매물이 좀 쌓이는 매물대를 좀 많이 만들고 있죠. 1차 매물대가 6,150원 정도 되고요. 2차가 이제 6,6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을 한 번에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고 여기서 아마 이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5,300원 지지선에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6,6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종목은 분명히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걸 받쳐줄 만한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신다면은 아주 길게 보거나 아니면 6,65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한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3639번님 에코프로 23,500원 비중 45%.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에코프로 BM만큼 못 가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에코프로를 23,500원에 45% 구입해서 잘 사시긴 한 거죠. 예, 잘 사셨는데 네. 오늘 에코프로 BM이 날아갔죠. 24754하고 날아갔다 위에 꼬리 달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가 그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 배터리 니켈계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SK 이노베이션하고 최근 SK 이노베이션 SDI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러는데 5년 동안 4년 동안 수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만들기만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4년 동안 짧게 보면은 배터리가 호황 국면에 들어갔다 그런 걸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에코프로 BM 주식 지분율이 54%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주도주니까 거기서 모회사가 에코프로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번에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이미 지금 바꾸기는 타임이 조금 늦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안 들고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앵커님이 제가 목표 가격을 높게 잡으면은 그렇게까지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년이나 2년 정도 보유하시길 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 계좌가 1억짜리가 2억이 되고 3억이 돼야지 1억 갖고 2,300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식 계좌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으라는 거고 주도주라는 게 그래서 갈 때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인데 겹붙이자면 일단 목표 가격을 33,000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800원 요 정도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물량이 45%니까 22.5% 여기서 32,500원 요 전후입니다. 32,000원, 34,000원 요 정도가 1차로 적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가면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서서히 가면은 그냥 놔두시고 급등하면은 차익 매물이나 또 이게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가고 이번 달 말까지 보신다면 32,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반드시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입니다. 수익 나셨어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네. 5118번님 SKC 55,500원의 비중은 22%.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이제 화학 섹터 쪽이랑 인더스트리얼 소재 쪽으로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정받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IT 소재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종목들 좀 봤는데 SKC는 안에 들어와 있는 자회사들이 여러 분야 파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나 인더스트리얼 소재 관련된 쪽은 실제 앞으로 올해는 좀 개선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55,500원에 아마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단가가 이제 그렇게 맞추신 것 같은데 아래쪽에 지지선을 5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5,0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소재 관련된 쪽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나고 나면은 65,000원까지 고점 6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65,000원까지 목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54,000원 지지선 목표가 6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KG 이니시스 17,800원의 비중 10% 10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035600 KG 이니시스 다 아시는 전자결제 관련 종목인데 일단 수익이 나셨습니다. 오늘 22,200원인데 예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력적으로 상승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가 가는 이유가 네이버 페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가는 게 카카오 페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페이로 사시면은 카드 결제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포인트 적립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포인트가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가 대부분 그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는 카카오톡 쓰시기 때문에 이게 금방 링크가 돼가지고 카카오톡에 아이템 선물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방긋 눕는 거라든지 이것도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쪽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10%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고 옛날 전자결제 종목이
지금 뭐 서울 뭐 그 페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료 수수료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서울시에서 조금 오버한 소상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지기 때문에 비중은 10%인데 그 정도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 가격은 한 24,000원, 5,000원 그 정도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이고 10%니까 아마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익 나신 분들이 참 많이 와서 두 분이 상담하시기가 좀 원활한 것 같아요. 5940번님, 캐몬 1,445원의 비중은 20%. 이건 어떻게 할까요?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뭐 허가 실험, 뭐 안전성 실험 이제 이런 평가를 주로 하는 그 비임상 CRO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작년 이제 실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좀 부양할 만한 모멘텀이 좀 약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재편해서 사업 구조가 또 다른 부분 추가되지 않으면은 현재 구도로 이제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1,295원 정도 여기가 이제 직전 저점에서 저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이번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점으로서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인데 1,295원 지지선을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요 다다랐던 요 구간 1,460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1,460원부터 해서 위쪽으로 이제 1,530원 여기 구간이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한 번에 좀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서 잡으셨다면 여기서 이제 1차 분할 청산을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데 거의 이제 요 근처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돌파를 좀 보고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요 매물대를 넘어가기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눌려졌다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이제 상승 모습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은 2차 목표 가격은 1,57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57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1,290원 지지선인데 1차 목표 가격이었던 지금 1,460원대에서 바로 돌파가 힘들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몬 듣고 오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4090번님은 넥센 5,800원의 비중 30%.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팀 떠오를 수도 있고 타이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예,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이 회사는 예. 넥센 타이어 주식 65% 보유하는 저기 지주회사입니다. 아까 그 에코프로하고 지주회사죠. 에코프로 PM하고 그런 비슷한 건데, 뭐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뭐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아마 부산 쪽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 하다가 넥센 타이어가 나왔는데 넥센 타이어가 그 타이어가 약간 폭이 넓은 대신에 젊은 애들이 그 스마트하게 타기 좋아합니다. 그 20대, 30대.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림은 좋지 않은데, 뭐 회사의 재무 구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그 주도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기 5,800원? 30%는 5,880원에 종가가 예정돼 있는데, 비중이 적은 대신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가에 잡아서 이미 주도주 못 잡으셨으니까 수익을 내시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뭐 NC소프트도 야구단 있고 뭐 넥센도 야구단 있고 뭐 그런데 회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길에 가다가 제가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길에 나오는 뭐 여러분들도 투자 입장을 또 그렇게 제가 어디 해외 나갈 때 공항에 가면은 옛날에 뭐 나셔널, 히타치 뭐 저기 소니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삼성과 LG로 바꿨습니다. 텔레비전이. 그리고 요즘에 길에 가시면은 뭐 타이어 뭐 원가에 한다 뭐 이렇게 타이어 가게가 이렇게 신발보다 싸다? 있습니다. 신발보다 싸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고 아니면 싸면은 그만한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물론 뭐 금호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 뭐 안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걸로 봐서는 조금 경쟁이 과열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 가실 때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든지 당신은 주식밖에 안 보이고 자기 얼굴을 안 본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이 삶의 흐름이 다 주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신발보다 싼 타이어 그러면 이게 경쟁 관계가 치열하면 마진이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면 어느 정도 재고를 밀어내게 해야 되거든요. 이 가게 타이어 판매점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재고 관리가 안 되면은
타이어가 오래되면 이게 누러집니다. 누러져가지고 이게 고무가 루버거든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하고 타이어 밀어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는 타이어가 지금 경쟁 과열 아니냐. 그래서 일부 덤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무가 오래되면 이게 들어붙고 이게 누러져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비중 30%인데 반등할 때 6,500원 전후에 비중을 한 30% 중에서 15% 축소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892번님, 이노 와이어리스 34,700원 매수했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예,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 종목으로 좀 들어가 있죠.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5G 관련된 종목은 중장기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일정이 딜레이 되긴 했지만 중국이 원래 3월 달부터 굉장히 확장을 하려고 했고 일본이 3월 달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쿄올림픽 앞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이미 확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3월 달에 들어가니까 주가를 미리 선반영되니까 2월 달 정도에서부터는 좀 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미 이제 5G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5G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실적이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도 이와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뜨는데 기술적으로 먼저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28,800원 여기 이제 지수인데 아마 여기는 이제 안 올 거예요. 여기 지수는 좀 잡으시면 되고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이제 37,600원인데 이 37,600원을 지금 이제 바로 다이렉트 넘어가기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37,6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는데 여기서 정도에서 이제 절반 정도 청산한다 보시고 전량 청산하지 마시고요. 37,600원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되고 37,600원 1차 목표가에 보시면서 절반 청산, 절반은 계속 보유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목표 가격을 4만 원 이상으로 좀 보시고요. 넘어가지 못하면 절반 청산했던 물량을 아래쪽에 내려갈 때 또 추가 매수하시면서 또 매수 물량을 맞추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1190번님, AK홀딩스 35,000원대 비중은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늘 지주회사 그 문의를 많이 하시네요. 최근에 지주사들이 조금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개인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샀어요. 그건 맞습니다. AK홀딩스가 아시는 애경산업, 애경유화, 제주항공, 그리고 이제 서울 구로동에 애경백화점, 지금 AK 플라자로 이름 바뀌었는데 여성 CEO 장영신 회장이 지금 아드님하고 뭐 경영권 이양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셔가지고 35,000원, 25%인데 지금 3만 원 찍고서 오늘 39,000원 형성되는데 지주회사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각 그룹에 하나그룹에 뭐 김성현 회장 아들 셋이 있고 뭐 삼성그룹에 하고 뭐 CJ 뭐 신세계 그다음에 이런 그 지배구조에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그 그룹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 지주회사를 많이 종목 진단하셔가지고 회사는 이 지주회사는 상표권 수입하고 AK라는 상표권을 각 자회사가 쓰면은 일정 부분 그 상표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뭐 별도 사업도 하는데 애경유화, 애경산업, 제주항공, AK 플라자 3개, 4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뭐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보유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25%는 일단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주가가 지금 안 가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5,000원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저항선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회사가 문제는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주항공도 그렇게 썩 안 좋고 지금 그 LCC 로우 코스트 그 저가 항공사들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에어서울, 에어부산, 뭐 제주항공 해가지고 특히 그 중국이나 태국 같이 이런 데도 뭐 그 저가 항공사가 많습니다. 돈 버는 것은 미국의 보잉사만 돈 벌어요. 미국의 보잉 BA인데 코드 번호가.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반등하면은 제가 보기에 36,000원, 4만 원대에서 25% 중에서 12.5% 비중 축소하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거기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그 상속 증여 문제하고 재벌들은
그 증여 상속할 때 그 증여세 상속세가 약 많을 때는 50%, 35% 나오거든요. 싱가포르 가면은 그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게 조금 과중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 승계 측면에서는 아마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25% 너무 많다. 36,000원, 4만 원 부근 아니면 4만 2천 부근에서 절반 12.5% 반등식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구조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등식 25%, 12.5% 비중 축소입니다. 예, AK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율호라는 종목 들어와 있네요. 5624번님께서 1349원에 비중 10%. 상당히 접근 안 하는 종목에 접근을 하셨다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종목은 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지도 않고 뭐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어렵고 대부분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가셨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사실 상승 모멘텀도 없고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특별한 호재도 없고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그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 실적이 좀 좋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PR이 낮아지면서 저평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직전 저점에 한번 이제 저점을 지지를 받았던데 오늘 다시 이번에 다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1,050원 정도 지지를 좀 잡으면 되는데 과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걸 나와서 내일 모레 이렇게 상승이 좀 이어지면 이 종목 빨리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 이제 1,349원에 아마 단가를 좀 맞추신 것 같은데 1,349원 여기 50원부터 위에 1,485원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거래량으로는 여기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1,350원부터 1,48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전량 청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0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호 이야기 들어봤고요. AD 테크놀로지 29,800원에 비중 40% 3538번님이 주셨는데 이 종목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 요즘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된 종목입니다. 네. 제 주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 앵커님 짧게 말씀하시라고 반도체 소자 저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오늘 뭐 동부하이텍이나 DB하이텍 이런 게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IT 쪽이 조정이 나왔는데 11,000원에 3만 원이면 저기 제가 카톡방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3만 원 위에서 31,000원 위에서 한번 자르고 다시 잡자. 그런데 아마 잡으신 건 비중이 40%면은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은 배터리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가 조금 위에 꼴이 다는데 회사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작년도 12월 25일 날 이 내려간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작년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근데 여기는 빠져도 이게 그걸 알기 때문에 견디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15,000원에 12일 초에 샀다 하더라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격대가 사실은 주식의 출발점이거든요. 100%가 났어요. 100% 났기 때문에 배당받고 100%는 뭐 지금 말씀하신 40%는 조금 비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할 때 아니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그거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지금 40%라 조정이 더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기 조금 그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올해 전망이 괜찮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소자라는 게 그 IC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칩 리스거든요. 칩 리스가 그 파운드리 설계보다 앞당겨 있습니다. 네. 회사는 좋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유하시는데 좀 더 분석을 하시고 장기로 가져가실 준비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7분 지나고 있고요. 동시효과 바로 저희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23, 2220포인트대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1%대의 상승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괜찮습니다. 뭐 223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살짝 밀리는 듯 했는데 다시금 222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누가 사는지 봤더니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선물 쪽에선 사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개인은 선물 쪽에서는 소폭 매수, 지금 현물 쪽에서는 매도 강하게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네이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조정 나오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오늘 뜨겁습니다. 이쪽 구간이 6위부터 10위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는데 LG화학, 삼성 SDI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잘 가고 현대차도 잘 달립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는데 680포인트 뚫고 올라가네요. 5.52포인트 상승. 다음 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81이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고점 부근까지 탁 치고 올라오는 그래프 확인이 됩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이 한 2시경부터 다시금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금융투자 투신은 사는데 연기금이 좀 팔고 있고 기타 쪽에서 좀 많이 파네요. 개인도 삽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살짝 조정 나오네요. 워낙에 좀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HLB도 소폭 조정, CJENM, 펄어비스 상승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1.43% 현재 하락 추세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4.25%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11.79% 상승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SK머티리얼즈 0.18% 올라가는데 오늘 뭐 보시면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2차 전지 딱 들어가기만 하면 뭐 급등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네,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조금 살짝 조정받을 때 이제 다른 섹터들이 좀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장의 특징을 좀 보신다면은 운송 장비 업종이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상승했고 특히 이 화학 섹터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학 섹터가 한 2.5% 정도 급등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보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종목도 6% 급등을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소재 혹은 반도체 소재 관련되어 있는 무늬만 화학 섹터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IT 종목과 또 밀접한 종목들이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종목들 1차 상승 이후 지금은 롯데정밀화학 같은 손화학 쪽도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아마 화학 섹터가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매도 숏커버링 이후에 진짜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화학 섹터 상승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IT 섹터를 비롯해서 주도 섹터는 좀 나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종목도 교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지면서 큰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의 마무리가 좀 맞물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함몰될 게 아니라 어느 쪽 섹터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이제 잘 결정을 하시면 앞으로 3, 4개월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너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쪽에 피해주 혹은 관련주 이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주도 섹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더블로 지금 들어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좀 보시면서 장에 대한 주도 섹터, 주도주에 좀 집중한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 상승폭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온다.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김 의원님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가 약 23%고 홍콩이 8%니까 홍콩에 수출하는 건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중개미역이니까. 약 30%고 미국의 의존도가 뭐 한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제 작년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아 가셔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렇게 만났는데 돌파구를 뭐 인도 쪽으로 그렇게 한 번에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중국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북한이 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뭐 역대 삼국지나 그 따져야 되겠지만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게 그 신종 코로나 진정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 2,400 이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고 또 이게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에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번 주 월요일 날 2월 8일 날 중국 인민은행에서 1조 2천억 위안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옛날보다는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율이 옛날에 사스 때 20년 전, 15년 전 사스 때는 3% 그러다가 지금 18%, 20%까지 올라가는 G2 그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뉴스를 보시는데 미국은 제가 보기 크게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중국이 올라가야 우리가 쭉쭉 뻗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뉴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괜찮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1% 딱 올랐습니다. 2223.12포인트.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93% 오르며 682.3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50전 좀 크게 내렸네요. 장 후반에 1181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81번님, 캠시스 3,25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보다 조금 더 고민이 큰 종목이 바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예. 이 카메라 모듈은 IT 섹터 중에서 12월 달 제일 먼저 뛰었던 선발 투자거든요. 주도주를 형성했던 IT에서 선발 투자고, 그 이유는 이제 양적 팽창입니다. 기존에 이제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에서 카메라 모듈 하나 들어갔다면 하나, 두 개에서 심지어 기본적으로 3개, 4개 양쪽으로 컸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밀린 이후에 지금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IT 섹터 내에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중국이 이제 제재를 받는 하웨이가 5G와 관련된 제재를 받으면서 5G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된 부분도 판매가 확 줄었거든요. 글로벌 지역에서. 그러면서 삼성이 작년에 4분기 실적에서 IM 관련 휴대폰 관련된 실적이 팍 늘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도 늘었지만 실제로 갤럭시 A 중가폰 정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하웨이가 묶이면서 인도 등이나 제3시대에서 삼성의 중저가 폰이 굉장히 늘으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들도 상당히 덕을 좀 봤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이 되고 하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중국 내 판매율도 올라오고 글로벌 판매율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삼성은 또 중저가폰 위주의 또 판매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은 아마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승 탄력이 지금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4분기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실적이 늘면서 좀 좋았거든요, 모습이. 근데 지금은 위쪽에 한번 4,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쉽게 넘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쪽에 지지선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980원 지지선인데 여기 지지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980원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데, 상당 기간 기간 조정 이후에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들어왔을 때, 반등 줬을 때 그때 가서 좀 이익 실현한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2,980원, 위쪽에 목표 가격은 3,835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 8008번님께서 6,300원의 비중 35%. 이게 아마 포털 중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이건 그렇죠? 제가 조금 길게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그 6월 17일 날, 작년도 6월 17일 날 그 손정희 소프트 회장 온다면서 그게 4차 혁명에 관련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것이 그 이스트 소프트라고 047560 그 알약을 만드는 회사의 그 계열사입니다. 근데 포털이 지금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이렇게 있다가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헛스와핑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줌 인터넷이 인터넷 포털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하고 이렇게 추월할 정도로 경쟁력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뭐 많지 않은 걸로 보는데 나름대로 뭐 하는 건 있어요. 약간 그 구글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SK텔레콤하고 SK컴즈가 있었습니다. 그 SK컴즈가 그 싸이월드 해가지고 옛날에 한참 미니 홈페이지가 유명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줌 인터넷이 작년 3월 초에 스펙 상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6,300원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들어가신 요 자리 같은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구간입니다. 그러나 6,300원에 35%면 지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슈 그걸로 해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이 이슈가 과연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수익으로 창출되느냐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뉴스 분석을 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려면 다방면의 지식과 이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회사 뭐 펀더멘탈은 뭐 전반적인 업종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1등 네이버가 현재 인터넷이나 포털 다 잡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뭐 키움하고 해가지고 뭐 금융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라인이 일본하고 뭐 태국하고 뭐 베트남 전부 SNS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정도까지 줌 인터넷이 이스트 소프트하고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손절 타임을 많이 놓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러다가 또 어떤 이슈가 오면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할 때 6,300원 매수 가격하고 6,000원 전후에서 비중을 절반, 35% 중에 절반이면 17.5%? 요 정도 비중 축소하는 걸 아시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4개월, 5개월 기다리셨는데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51번님, 셀트리온 제약 43,6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좀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합병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 이제 기술 분석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은 거래량의 펀드 물량들이 나오면서 기술 분석을 좀 하기 어려울 만큼 차트가 좀 대부분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역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각 증권회사 리포트들마다 어디가 더 수혜라는 부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좀 분류를 해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한 70% 정도 수혜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도 한 30%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 같으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학 구도가 나와버리면은 펀드 물량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중장기 펀드 물량들이.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 이때 워낙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워낙 거래량이 터지면서 못 붙었던 여기 있는 48,000원대는 이제 굉장히 확고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이제 아래쪽에 38,000원 또 확실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8,000원과 48,000원 요 10,000원 정도 상관을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없다. 기간 조정이라기보다는 방향성 탐색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눈치를 볼 수 없는 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이제 신약 출시 위에 조금씩 흑자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희석돼 버렸다. 그래서 38,000원과 48,0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박스권 등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상담들 쭉 함께 했고요. 혹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건강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